전북 지역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리아가 독재 정권 몰락으로 권력 공백 상태인 가운데 현지 교계 상황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단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열린 목회데이터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신앙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미래 세대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회가 앞장서 재난관리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5대 종단을 비롯해 기독교 연합회 등 종교인들이 하나 되어 윤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시국 선언을 발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답하여라!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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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전주시 고백교회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를 대표하는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교인들은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행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주 고백교회 한상열 원로 목사는 우리 종교인들이 민주주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며 마음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서 빨리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그 다음에 탄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빨리 물러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살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5대 종단 종교인들은 이후 시국을 위한 기도회와 전북 지역 순회 걸기 대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5대 종단 기자회견은 전북 지역 종교계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본격적 행동에 나선 첫 사례로 서로 다른 종교가 하나의 목소리로 시국 문제에 연대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1일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현 시국에 대한 기독교연합회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종숙 목사는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참 사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 나라가 또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속히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럴 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국적인 탄핵 시위의 물결이 들불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 시리아 반군이 현지 시간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며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현지 교계는 향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현지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시리아 내전 속 바샤르 아라사드 독재 정권이 1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포갑 정권은 무너졌지만 반군을 이끈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향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내전을 거치며 다양한 민족과 종파 사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당분간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사역 25년째인 김성국 선교사가 보는 시리아 내 교계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기존 정권은 기독교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편 반면 이번 반군의 주축 세력은 이슬람 극단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반란 후 첫 주말엔 한 교회 앞 성탄절 트리가 잘렸고 예배 참석 인원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사드는 중립적이었고 본인 스스로가 소수종파였기 때문에 이슬람이 소수종파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안전한 것이 보장이 되어졌었는데 과연 새로 들어오는 정부는 어떻게 되실까에 대해서는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도 온건파를 지향을 하면서
발표하기로는 우린 소수 종족이나 또 기독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죠. 오랜 내전으로 전통교회와 선교사들이 시리아를 떠났지만 여전히 시리아에는 기독교인이 10%를 차지합니다. 이번 정권 교체로 시리아 내 목회자들의 사역 방향도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아파 계열인 아라사드 정권이 축출되자 시리아를 떠나 있던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돌아오고 시아파는 시리아를 떠나기에 전도 대상자들이 바뀌는 셈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니파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의 아니게 시리아에서 이제 시아파 쪽 난민들이 들어올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또 사역을 해야 되나, 이건 또 새로운 과제를 떠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선교사는 시리아 이류 시민인 소수종족 쿠르드인들과 함께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이슬람 양대 계파 사이에서 항상 핍박을 받고 살아온 명목상 무슬림 종족입니다. 이번에도 이슬람 반군에 의해 20만여 명의 쿠르드인들이 난민이 되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는 한민족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며 염려보다 기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말합니다. 쿠르드는 이슬람이고 아랍어로 알고 코란을 읽어본 줄 알고 중동의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도 무슬림이었다, 나도 코란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을 영적으로 제자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쿠르드 난민 곁으로 돌아가는 김 선교사는 시리아 땅의 평화와 시리아 복음화의 등불 같은 소수 난민 쿠르드 민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단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가 중국 공산당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의 헌금을 범죄적 사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는 오랜 종교 관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2017년 종교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후 가정교회 12곳이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중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헌법 제36조와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닥친 주요 위기 중 하나는 신앙 양극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열린 목회데이터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신앙이 약해진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대책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주최한 2025 한국교회를 말하다 세미나 현장. 신앙의 양극화를 주제로 강연을 맡은 김선일 교수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출석하지만 신앙적 뜨거움이 없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신앙이 깊은 이들만큼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이 약해진 분들이 영적 갈급함을 얼마나 느끼냐? 몇 프로예요? 70%, 69.9%. 신앙이 깊어진 이들은 82.5%예요. 신앙이 약해진 이들은 상당히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 김 교수는 교회를 떠난 이들과 명목상 기독교인들도 신앙이 뜨거운 성도들처럼 변화될 수 있다며 신앙이 강한 이들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영적 생동감, 친밀한 소그룹, 주변 이웃을 향한 사회적 섬김이 공통적 특징이라며 특히 사회적 섬김은 3040 세대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전도와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교인들이 이걸 통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경험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3040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 교회가 좀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을 잘 섬기고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해준다는 게 3040 세대의 굉장히 중요한 갈망.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앙 양극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목회 현장에 적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앙의 양극화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가나안 성도 및 플로팅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전략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신앙 회복을 위해 제시된 대안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기후위기와 도시 소멸,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등은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 직면한 재난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교회가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재난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겨울철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2019년 속초 화재와 지난해 강릉 화재 등은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당시 교회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노회는 지역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강원동로의 사례를 통해서 재난대책위원회가 생기고 난 후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확실히 재난대책위원회가 있으므로 조직적으로 잘 관리되고 또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 총회에선 교회와 노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재난을 해결한 경험으로 재난대책위원회를 노회별로 조직해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장통합사회봉사부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지역발전 격차와 고령화 등 미래시대가 곧 맞이할 재난을 소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로 발생할 지역 소멸을 대비해 한국교회가 생명의 망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교회와 지역교회가 소통으로 연대를 이루고 노회에선 소속교회 간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86.1% 교회가 예배드리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우리 농촌교회, 자매형제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망 네트워킹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각자 도성에서 상승으로 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1인 가족의 증가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가족 형태 변화로 파생되는 세대 갈등과 고립에 대해서도 교회가 해결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가 파편화되는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세대가 연결되고 상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다양한 세대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환대와 상호 돌봄 실천하고 교회 안에 세대 간 단절소에 극복하고 서로의 필요 아픔을 보듬는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2024년을 역사상 가장 더운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부터는 국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재난 대비 조직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10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 케냐 나쿠루 카운티 지역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의 3차년도 성과 공유를 진행했습니다. 굿피플과 코이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케냐 서부에 위치한 나쿠루 카운티 수부키아 지역에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굿피플은 수부키아 지역 농민 501명에게 천연 살충 성분이 있는 국화 170만 그루와 4동의 제충국 생화 건조장, 농업용 물탱크, 농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 수가 138명에서 359명으로 260% 이상 증가했고 수부키아 지역 농민 2천여 명의 제충국 판매, 유통을 관리하는 농민협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루벤 아냔고 케냐 나쿠루 수부키아 행정관은 나쿠루 정부는 굿피플의 활동이 지속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강이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은 현지 시간 10일 스톡홀름 시청 블루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강은 이날 소감에서 어린 시절 비를 피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를 글 쓰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8살 때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다른 아이들과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일을 기억한다며 이어 길 건너편에는 비슷한 건물의 처마 아래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보여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나란히 비를 피하는 사람들과 길 건너편에서 비를 피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로서 살고 있었다며 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고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책을 읽고 글을 쓴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이런 경이로운 순간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며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른 내면과 마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잦은 사퇴 대신 강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또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또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11일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충실히 수사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 국면에서 탄핵 지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사회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현지 시간 10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 관련 기사에서 불안정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매체는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평가를 거론하며 한국 최고 경제 관료의 평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계엄 이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으며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지리라는 게 더 디플로맷의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에 응원봉과 K-팝 음악 등이 등장하자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민 집회에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응원봉이 한국의 집회 현장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이 같은 현상이 가벼운 시위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K-팝의 흥겨운 정취가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을 가려주고는 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현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축제의 북적임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시위였다고 소개하며 차세대형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도 5도 안팎을 보이며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8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에서 조건부 탄핵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이라도 탄핵하거나 하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대통령직을 두고 거래를 하려는 걸까요? 불안과 우려에 가득 찬 국민들의 마음은 안중에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국민은 위정자들에게 혼란스런 전국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